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5월 1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느냐 이런 탐식이 절로 듭니다. 이재명이 이 대선에서 당선돼서 집권을 하면은 초대 국무총리에 홍준표를 앉힌다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뉴스원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쪽이 홍준표에게 자기 정부의 국무총리직 임명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원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저도 정치부 기사를 많이 썼지만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인됐다고 쓰면은 교차 취재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을 취재를 해서 이게 팩트인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지 확인됐다고 씁니다. 좀 미심쩍으면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죠.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다음 달 4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집권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제를 해서 무슨 뭐 섀도우 캐비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사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사실 그 내정을 막 하고 있죠. 농공 행상도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초대 국무총리에 홍준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논의가 진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쪽 사람이 이달 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시는 날 그때 연휴가 있었죠. 연휴 기간에 홍준표에게 연락해서 홍준표가 국무총리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을 했다. 이 양쪽이 이제 홍준표는 그때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졌고 이재명은 자기가 이제 집권을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제안을 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홍준표가 가부학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총리직 논의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습니다. 자, 5월 초에 그 연휴가 있었죠. 그리고 홍준표가 4강전에서 그 2강으로 못 올라가지 못하고 한동훈에게 져서 탈락을 한 것이 바로 4월 29일입니다. 29일 탈락을 하고 나서 뭐 정계 은퇴하겠다, 뭐 탈당하겠다,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이 국민의힘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또 후보 교체를 놓고 한덕수 그리고 그 한덕수와 지도부, 쌍건 지도부 그리고 김문수 이 사이에 이 충돌이 벌어졌을 때 김문수 그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미국으로 갔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미 그 제안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총리직 제안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런 그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쪽 관계자가 뉴스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달 초 총리 제안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꽤 진지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니 그동안 있었던 좀 이해 못할 일들이 납득이 되죠.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검은 거래가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양쪽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구나.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졌었는데 일단 이재명이 먼저 이것을 슬쩍슬쩍 흘렸습니다. 지난 10일이죠. 홍준표 고향 경남 창녕에서 그 유세를 하면서 홍준표와 최근에 2번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연휴 기간에 사람을 보내서 국무총리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녕 홍준표 고향에 가서 내가 최근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했는데 민생을 위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 그 속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많이 노력하려 한다. 자, 그때 이미 암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5일날 그 연휴 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하고, 10일 날 창녕 가가지고, 이 적재적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홍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많이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앞뒤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귀국하면은 막걸리는 한잔 하자. 홍준표에게 그렇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죠. 이재명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 홍준표에게 그런 원하는 것이 있겠죠. 뭐냐면은 홍준표가 국민의힘 선거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을 막 공격을 하는 그것이 이제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홍준표가 그걸 지금 다 들어줍니다. 그걸 원했겠죠. 묵시적으로 원했겠죠.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홍준표가 오늘도 그전에도 무슨 뭐 이 정남이 떨어져서 근처도 가기 싫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막 했죠. 오늘도 SNS에 또 하와이에서 글을 올려가지고 이 거당이라고 부릅니다. 거당 국민의힘이 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에게 갈 거니까 거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를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 아래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노무현을 따라서 민주당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이 남는데 지금이라도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대선에 2번이나 도전을 하고 당대표 2번 하고 경남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국회의원 몇 선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그때 민주당 갈 걸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겠습니까? 그때 안 간 것이 후회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미 행동도 시작됐죠. 자, 지난 13일에 홍준표 지지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홍, 홍준표 캠프 SNS팀 이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때 홍준표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뜻이 아니면은 그것을 막았어야죠. 이 대선판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지지그룹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죠.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을 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민주당 선대위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아주 민주당 안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됐죠. 과거에 문재인하고 이재명 욕한 것 때문에. 자, 그런 행동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재명의 말 같은 것을 다 보면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 진전이 돼 있다는 느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좀 무르익으니까 지난 12일에는 3일 전이죠. 3일 전에는 페이스북에 아예 이렇게 썼습니다. 홍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 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첨단 산업 강국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모병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자, 홍준표가 내놓았던 공약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홍준표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네요. 이거는 노골적입니다.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오겠다. 그리고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청소 한번 해보겠다. 총리로 가서 그런 이야기로 또 들립니다. 이 전후 맥락을 이렇게 서로 꽤 맞춰보니까. 자, 그리고 이게 왜 또 필요할까? 왜 홍준표가 필요할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어떻게 뺄 게 있는 것이죠. 지지 선언해서 홍준표 지지자들을 끌어가는 것 쓸모가 있고 총리를 앉히고 나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은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대적인 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죠. 뭐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을 걸어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내란 종식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2번이나 지냈던 경선까지 그리고 당대표 2번이나 했던 홍준표를 국무총리를 앉혔는데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냐 통합 아니냐 이런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또 홍준표가 필요한 겁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희석시킬 그래서 일종의 후사비를 앉혀놓고 후사비 총리를 앉혀놓고 뭐 총리 아무 권한 없습니다. 지금 지금 헌법 하에서 그 총리 책임 총리하지만 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체제에서 총리는 그냥 후사비죠. 후사비로 앉혀놓고 봐 우리가 통합했잖아 화합하잖아 국민 결속하잖아 하고는 실제로는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5년 내내 우려먹기 위한 그 방편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금 홍준표를 총리로 앉히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원도 그런 취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가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내란 단죄가 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 강한 그립을 쥐고 수사 전국을 타개할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타개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기 정부 첫 인사가 될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갖추면서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희석할 인물이어야 한다. 거기에 홍준표가 적격이다. 대선에서도 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홍준표 또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또 이 국민의힘을 막 직격하는 자기가 2번이나 무슨 내다바이 당했다. 탄핵을 2번이나 정당이어서 정남이가 떨어진다. 탄핵 2번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치러진 대선에서 자기는 2번 다 도전을 했었죠. 다 실패했죠. 그러면 그렇게 정남이가 떨어지면은 2017년 때도 무소속으로 나갔어야죠. 자, 그런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기가 총리를 한번 맡아보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 또 이번에 그 경선에서 떨어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놈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재명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총리직, 윤석열에게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그 총리직을 이재명이 준다고 하니까는 덥석 받으면서 자기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정당을 나몰라라. 그리고 지지자들 어떻게 부추겨서 이재명 지지선언하게 하고 한 것 아닌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홍준표는 오늘 중으로라도 SNS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와이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홍준표는 시대의 배신자, 변절자로 아마 헌정사에 남을 겁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